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이번에는 26년도 상반기 건축사 상시 구조계획 답안 해설 그 세 번째로서 앞서 우리가 옥상층 구조평면도를 작성하고 왔는데 이제 나머지 두 개 구조평면도로서 멀티룸하고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지붕층 구조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를 완성을 해보죠. 이게 답안 작성인데 옥상층 레벨의 구조평면도는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요거 멀티룸하고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지붕 구조 계획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요거는 앞서 우리가 옥상층 레벨에 대한 구조 평면도를 계획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멀티룸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요 위에 요만큼으로 멀티룸이 올라가고요. 요만큼으로 다목적 체육관 지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옥상층 레벨의 구조 평면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둥들이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지붕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왼쪽에는 멀티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요 구조 평면도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죠. 먼저 확인할 것이 여기가 멀티룸 지붕인데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하부 기둥 개수는 10개,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의 개수는 12개. 요걸 일단 염두에 두신 다음에 이제 멀티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룸 보시면 옥상층에서부터 배치된 기둥을 지붕층까지 연장해서 끌고 올라옵니다. 그럼 기둥 10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둥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됐고, 기둥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큰보 계획을 하면 됩니다. 큰보 계획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둥을 연결하면 그냥 큰보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고민할 거 없이 큰보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큰보 계획을 했고요. 이제 작은보 계획을 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요 멀티룸에 해당되는 부분에 A 영역 작은보에 대한 간격은 3m 이하라고 이미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m 간격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가로로 길이 3m, 길이 3m가 아니고 폭 3m에 해당되는 작은보를 가로로 배치합니다. 왜냐면 이 기둥 간격이 6m이기 때문에 6m의 반인 3m를 가로로 배치하면 딱딱 모듈이 떨어지죠. 그래서 3m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문 조건에서 슬라브는 4변지지 슬라브를 완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조 계획을 한 게 4변지지 슬라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 요 슬라브 주위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보가 가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4변지지 슬라브라고 하는 것을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슬라브가 완성이 됐는데 이 슬라브는 옥상층뿐만 아니라 멀티룸도 뭘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죠. 18에서 24제곱미터 그 안에 슬라브 면적이 들어오는지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해봤더니 여기는 가로 13.2m, 세로 3m, 그래서 39.6m가 되는군요. 결국 이렇게 구조 계획을 해서는 이 슬라브 면적이 뭘 만족할 수 없다? 예, 이 면적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것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를 지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작은 볼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작은 볼을 추가로 배치하려면 세로로 배치하면 결국 요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배치를 하면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가로 6.6m, 세로 3m, 그래서 19.8제곱미터. 여기 오타군요. 제곱미터가 2번 들어갔습니다. 오타인데 이건 그냥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제곱미터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도 작은 볼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근데 여기에는 방법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작은 볼을 계획하는데 제가 지금 답안으로 작성한 작은 볼의 구조 계획은 1번으로 한 겁니다. 1번. 결국 작은 볼을 이렇게 길게 두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 작은 볼을 토막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로 방향 볼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가로 방향 볼을 나중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요 1번에 해당되는 요 가로 방향 보가 작은 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구조 계획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한 거는 1번이죠. 왜 작은 볼을 얘를 먼저 보내고 세로를 토막을 냈을까요?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계획한 거를 1번이고 이렇게 계획한 걸 2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영역의 하중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면 이 슬라브 하중은 먼저 1번 부재로 온 다음에 그 1번 부재가 2번으로 흘러가고요. 2번 부재가 3번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슬라브 하중이 모이는 보는 이 3번 보가 메인입니다. 어떻게 구조계획을 했을 때? 이렇게 구조계획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보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때는 이제 하중의 흐름이 달라지는데 슬라브 하중이 1번으로 가고요. 1번이 2번으로 가고 2번이 3번으로 가서 결국 요 13.2m라고 하는 이 큰 보, 요 3번 부재로 요 부분의 대부분의 하중이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다시요. 1번처럼 구조계획을 했을 때는 이 바닥의 대부분의 하중이 어디로요?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이렇게 구조계획을 하셨다면 작은 보호에 대한 방향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하중이 3번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더더욱 이 3번 큰 보는요. 밑에 부분의 하중만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위도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부분도 이 3번 큰 보 이쪽으로 하중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 3번 보는 그렇지 않아도 13.2라고 하는 부재 길이가 굉장히 긴데 하중마저도 압도적으로 다른 부재에 비해서 이쪽 방향으로 하중이 많이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구조계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보는 그렇지 않아도 하중이 큰데 부재 길이마저도 크면은 굉장히 구조계획을 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3번 이렇게 1번 구조계획처럼 짧은 3번 큰 보로 하중을 몰아가는 게 구조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틀렸어 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라면 합리성을 따져보면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한 구조계획은 끝났습니까? 그렇죠. 왼쪽 멀티룸에 대한 구조계획은 1번처럼 했을 때 구조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 B영역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 평면도를 계획을 하는데 기둥계획은 이미 12개 앞서 계획을 다 하고 왔습니다. 어디서요? 옥상층 레벨의 구조 평면도에서 다 작성을 했고요. 요게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SRC 기둥의 강축 방향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왜 배치가 되는지는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에서 이제 큰 보 계획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RC 기둥 주위로 RC보가 와서 접합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철골보가 와서 접합을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명확하게 외주부는 뭘로 하라고요? 강제보로 하라고 했으니까 강제보로 모멘트 접합을 해서 큰 보 계획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쪽이 18m인데 이 18m를 가로지르는 부분은 기둥이 없으니까 우린 뭘로 설치한다고요? 그렇죠. 합성보. 여기 내부는 18m짜리 합성보로 해서 계획을 하는데 일단 기둥 위치부터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기둥 위치에 접합되는 이 합성보도 결국은 기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강접합을 하는 게 아닌 것이고 그 단순보 형식을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양단은 불연속으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연속. 기둥이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삼각형을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지문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둥하고 만나지만 뭘로 하라고요? 단순보. 양단 불연속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pin접합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 위치별로 합성보를 집어넣으면 설치 간격이 6m가 되는군요. 우리는 설치 간격을 몇 m로 맞춰야 돼요? 3m로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다가 하나씩을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3m 간격이 되도록 그래서 3m 완성시켰고 그렇게 하면은 합성보에 18m짜리 합성보가 몇 개가 됩니까? 7개가 가로로 배치되는군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합성보는 단순보 형식이기 때문에 양단 불연속이게 돼서 당연히도 보하고 보가 만나는 이 부분도 pin접합이고 기둥하고 만나는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pin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기둥, 큰 보, 작은 보에다가 이 부분은 경량판들이 마감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슬라브까지도 구조계획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문제는 지붕, 다목적 체육관 위에 지붕 가세를 계획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사용하는 부재가 강봉 20mm짜리고 이 강봉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틀림 방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구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붕 가세를 계획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지붕 가세를 X로 그었을 때 이 X가 뭐라고요? 단위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X 브레이스 하나를 딱 선택해서 반복되는 X 브레이스 딱 하나의 형상을 딱 결정하는 게 단위 영역에 대한 결정인데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하시면 가로 18m, 세로 3m 정도의 형상비를 가지고 있는 지붕 가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형상비는 3대 18이니까 1대 6이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상은 가급적 어떤 형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정사각형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니 아무리 1대6을 정사각형에 가깝다고 우기고 싶어도 사실은 좀 찔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뭘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지분가세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금보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운데다 하나 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단위 영역의 지분가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비는 3대9니까 1대3이 되는군요. 1대3도 정사각형에 가깝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형상을 좀 더 가다듬기 위해서 볼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다가 작은 볼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했더니 지붕 브레이스 형상이 3대4.5 그러니까 1대1.5 정도 형상이 되니까 거의 뭐에 가까워요? 그렇죠. 정사각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지붕 단위 영역에 대한 형상을 결정을 하고요. 자, 다음 이제 이 단위 영역에 형성된 지붕 가세를 테두리만 돌립니다. 테두리만 쭉 돌렸어요. 깔끔하게 돌아가죠. 자, 다시 그럼 세 번째, 이 테두리만 돌렸을 때 전체 지붕 가세의 형상도 가급적 뭐에 가까우면 좋겠다? 정사각형에 가까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 형상이 정사각형에 가까운지를 한번 봅니다. 가로 18m, 세로 24m, 18, 24. 그러니까 6으로 나누면 형상비가 3대4가 되는군요. 어때요? 정사각형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족스러운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끝내도 정사각형에 가깝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계획이 완성이 되려면 지분가세에 대한 구조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요 하나에 들어가 있는 요 지분가세는 반지름이 직경이 얼마라고요? 20mm라고 하는 건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도리 계획을 합니다. 중도리. 이 중도리가 뭐냐면 중도리는 작은보에 수직으로 배치가 됩니다. 작은보. 이 가로방향 작은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뭘로 했어요? 합성보로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이 지붕 하중의 대부분의 하중은 이쪽으로 흘러갈 텐데 가로방향 합성보로 흘러갈 텐데 그쪽 방향으로 하중이 흘러가려면 중도리는 작은보와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해야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리에 대한 간격입니다. 지문 조건을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중도리 간격은 지붕 마감재를 지지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이 3m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하지만 중도리 간격이라고 나오면 중도리 간격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 중도리 간격이 중도리 설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중도리 지지 간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그 중도리 간격이 중도리 설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B 간격이 됩니다. B. 요게 중도리 설치 간격이에요. 다시 요 A도 중도리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쪽 방향의 간격은 중도리 지지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도리 간격은 중도리 지지 간격을 의미할까요? 중도리 설치 간격을 의미할까요? 힌트는 여기 있죠. 지붕 마감재를 지지한 중도리 간격은 중도리 설치 간격입니다. 결국 일반적으로는 이 중도리 설치 간격이 1m 내외 간격으로 설치가 되지만 이 문제는 특이하게 지문에서 콕 집어가지고 몇 m라고 했다고요? 3m 내외로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느 방향? 요 방향. 이렇게 설치되는 중도리 간격의 간격이 다시 B 간격이라고 하는 게 요게 3m. 3m로 중도리 간격을 배치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이 중도리까지 설치가 됐을 때 지붕 마감재는 한 방향으로 전달된다. 다시요. 중도리가 이렇게 세로로 설치됐다면 지붕 마감재 설치 방향은 가로 방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지붕 마감재 하중 전달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마감재 설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지붕 마감재 하중 전달 방향, 결국 지붕 마감재 설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이쪽 방향에 대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표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멀티룸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지붕 구조 계획은 이미 옥상층에서 기둥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을 쭉 위로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는 크게 고민 없이 지문 조건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구조평면도, 지붕에 대한 구조평면도를 완성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의외로 쉬웠죠? 이 문제에서의 관건은 옥상층 구조 계획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멀티룸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은
그거에 맞춰서 구조계획,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계획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6년도 1회차 3교시 구조계획 문제 중에서 메인 구조계획인 3개의 구조평면도에 대한 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나머지 상세에 관련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